이 영상은 킹스턴의 국내 유통사인 GTM 코리아의 제품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이제는 PC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부품이 바로 SSD라고 할 수 있겠죠.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서 250기가급의 SSD를 OS나 프로그램의 설치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최근에는 기존의 2.5인치 사이즈보다 더욱더 편리한 이런 작은 M.2 형식의 SSD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흔히 혼란을 초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2.5인치 M.2 규격과 NVMe, SATA 규격인데요. 이번 리뷰에 앞서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M.2와 2.5인치는 폼팩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크기와 모양을 규정하고 있는 규격입니다. 2.5인치는 여기 보이는 예전에 널리 쓰이던 노트북용 2.5인치 하드와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M.2는 메인보드에 직접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기판 형태로 된 SSD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NVMe와 SATA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NVMe와 SATA는 전송 방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SATA는 기존의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메인보드의 SATA 컨트롤러를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게 됩니다. 물론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특성상 기존 하드디스크보다는 훨씬 빠른 전송 속도와 검색 시간을 보여주지만 SATA 방식의 한계 때문에 SATA3의 경우 최대 초당 6GB, 즉 초당 600MB 정도의 전송 속도를 보여줍니다. NVMe는 이러한 SATA 규격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송 방식으로 SSD를 PCI Express 버스에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훨씬 빠른 속도로 전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PCI Express 3.0 4배속 방식의 NVMe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최대 초당 3940MB에 이르는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SATA 방식의 SSD는 이렇게 2.5인치 그리고 M.2 폼팩터로 발매가 되어 있고, NVMe 방식의 SSD는 M.2 혹은 드물게는 PCIe 확장 카드의 형태로 발매되어 있는데, M.2 폼팩터의 경우 이렇게 SATA 방식의 SSD와 NVMe 방식의 SSD가 공존을 하고 있어서 약간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M.2 방식의 SSD를 선택을 하실 때는 SATA 방식인지 NVMe 방식인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NVMe 방식의 SSD가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지금까지는 가격 면에서 SATA 방식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요 킹스턴의 A1000 NVMe SSD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NVMe SSD인데도 불구하고 가성비를 놓치지 않은 제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SSD의 CPU,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컨트롤러는 파이슨의 신형 컨트롤러인 E8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E7이 파이슨의 최초의 컨트롤러였기 때문에 고성능, 고가 격대를 노리고 개발된 데 반하여서 이번 세대에서는 파이슨이 고급형의 E8 그리고 고성능의 E12 두 라인을 내놓았기 때문에 E8은 더 신형이긴 하지만 E7보다 고성능의 컨트롤러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염가 버전인 E8T와는 다르게 D램 캐시를 채용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컨트롤러의 성능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킹스턴 A1000은 도시바의 최신 낸드 플래시인 64단 3D TLC 낸드를 채용하고 있어서 기존의 2D 낸드 제품보다 더 나은 내구성과 성능을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와 낸드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킹스턴 A1000의 가장 중요한 스펙은 바로 가격인데요. 가격이 깡패라고 흔히 말하듯이 각광. 기존의 SATA 방식 SSD들과 견줄만 하거나 오히려 더 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8월 중순 기준으로 240기가 모델이 87,000원 선에 팔리고 있어서 3D 낸드를 사용한 NVMe SSD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인 것은 물론이고 일부 중고가 브랜드의 SATA SSD보다도 더 싼 가격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벤치마크를 통해서 과연 킹스턴 A1000의 성능 그리고 타 SSD들과의 가성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000의 스펙상으로의 최대 속도는 초당 읽기 1500MB, 쓰기 800MB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사용한 결과에서는 승차 읽기가 초당 최대 1585MB, 쓰기가 초당 909MB로
스펙에서 표기되어 있는 속도를 오히려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 읽기 쓰기 성능보다 실사용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랜덤 읽기 속도는 1GB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초당 읽기 35MB, 쓰기 115MB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랜덤 읽기 쓰기 속도가 테스트 용량을 32기가로 놀리면 좀 달라지는 걸 보면 확실히 D램 캐시가 어느 정도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스트 용량이 커져가지고 D램 캐시가 가득 차게 되면 SSD 자체의 성능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요. 물론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거의 이제 D램 캐시 용량 한도 내에서 작동을 할 테니까 좀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킹스턴 A1000의 성능을 다른 SSD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확실히 SATA 방식의 크루셜 MX500이나 삼성 8602보다는 나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좀 더 고가의 NVMe 방식의 SSD라고 볼 수 있는 97025, 삼성 97025랑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순차 읽기 속도는 2배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의 970 에보는 PCI 익스프레스 3 4배속을 사용을 하고 킹스턴의 A1000의 경우에는 2배속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실사용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4KB 랜덤 읽기 쓰기 성능은 SATA 방식의 MX500, 8602보, 그리고 NVMe 방식의 킹스턴 A1000, 그리고 삼성 97025의 성능 차이가 좀 더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이밍 PC에서 실제 사용했을 때 성능 차이를 보기 위해서 GTA5의 로딩 시간도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중급 이상의 SSD를 사용했을 경우 실제 게임 로딩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훨씬 더 비싼 97025보다 A1000이 좀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빨랐던 A1000은 평균 26.48초, 가장 느린 MX500은 27.32초로 차이가 1초도 안 되는 차이이기 때문에 게이머들은 크게 성능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1000의 장점인 가성비를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각 SSD의 순차 및 랜덤 읽기 쓰기 속도를 가격으로 나누어서 1000원당 얼마나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0에서 256기가급 드라이브 가격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1000의 경우에는 1000원당 순차 읽기 쓰기가 각 초당 18.1, 10.4MB로 나타냈고 SATA 방식의 MX500 드라이브와 8602의 경우에는 별로 가격이 싸지도 않으면서 순차 읽기 쓰기 속도가 SATA 인터페이스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MX500의 경우에는 각각 7.48, 7.21, 8602의 경우에는 5.33, 5.05로 나타났습니다. 97025의 경우에는 가격이 2배 이상,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이지만 순차 읽기 쓰기 속도 또한 2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순차 읽기 쓰기만 보신다면 가성비에서는 최고점인 24.06, 16.83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실사용에 의미가 있는 랜덤 읽기 쓰기를 살펴보면 킹스턴 A1000의 경우에는 1000원당 읽기 0.41, 쓰기 1.33의 가성비를 보였으며 MX500과 8602의 경우에는 MX500이 0.41, 1.49, 8602가 0.38, 1.02의 가성비를 보였습니다. 이 역시 SATA 드라이브 치고는 좀 비싼 860 에버가 속도만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는 확실히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70 에버의 경우에는 가장 빠른 랜덤 읽기 쓰기 속도를 보여주었지만 역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읽기 0.33, 쓰기 1.2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킹스턴의 보급형 NVMe SSD인 A1000의 특징과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시중에서 A1000이 판매되고 있는 가격대는 중급 SATA SSD보다 10,000원 정도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NVMe 드라이브들이 부담되던 사용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1000을 좀 고급 NVMe 드라이브들과 비교하면 최상급에 가까운 970 에보 이런 드라이브들보다는 확실히 좀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훨씬 저렴한 가격대로 가성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일부 고가의 SATA 드라이브와 비교하여도 오히려 저렴하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확실히 가격 대비 성능 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량 대비했을 때 중급의 SATA 드라이브들과도 가격 차이가 적은 편이라서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형 파이썬 컨트롤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간 사용해서 오는 성능 변화라든지 내구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던 점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스트로는 성능 면에서 다른 SSD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내구성에 중요한 낸드 플래시 자체는 도시바의 최신 3D 낸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에서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5년의 긴 AS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의 하드웨어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SSD나 하드디스크라도 언제 어느 순간 고장날지 모른다고 가정하고 자료 백업을 항상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GM 코리아에서 이번 리뷰에 사용된 이 리뷰 샘플 말고도 이벤트용으로 제품을 2개를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들 분 중 2분을 추첨하여 영상에서 리뷰한 킹스턴 A1000 SSD 240기가 제품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통하시면 이벤트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최강 가성비 NVMe SSD인 킹스턴 A1000의 리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